거기 꼼짝 말고 있어? 조용히 해. 민순경이 총을 뽑아들자 검은 총구가 서연의 이마를 겨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다. 백순경과 강순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수십 초 전 그들은 집안에서 보았다. 벽에 빈틈없이 걸린 훈장들과 시장과 경찰서장 옆에 나란히 선 군복 차림의 여성을. 그 얼굴은 지금 총구를 마주하고 있는 이 용의자와 똑같았다. 화창한 아침 햇살이 고급 주택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가로수를 비추고 있었다. 잘 정비된 가로수길, 깔끔하게 관리된 잔디, 위풍당당한 대문. 어느 건물 하나 빠짐없이 보는 이에게 이곳은 특별한 공간이라고 조용히 말하는 듯했다. 그 한편에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회색 티셔츠에 빛바랜 청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되는 대로 묶었고 손에는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특별히 꾸민 기색도 무언가를 주장하는 듯한 분위기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현관 앞 돌기를 쓸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이었다. 최근 이 집으로 이사온 주민이다. 그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에는 어딘가 정돈된 기품이 서려 있었고 문득문득 드러나는 눈빛에서는 강한 심지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한 아침은 불과 몇 분 뒤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 아침, 근처에 카메라 달린 인터폰에서 희미하게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개의치 않고 청소를 계속하는 서연. 그 직후 주택가 골목에 순찰차 한 대가 나타나 속도를 줄이며 서연의 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경찰관들이었다. 표정은 험악했고 무언가를 캐묻는 듯한 눈초리로 서연을 향했다. 그 시선을 느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냥하게 말을 건네는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시에 가까운 시선이었다. 앞장선 민순경은 동료인 백순경, 강순경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서연을 보고 입을 열었다. 이 집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청소 중입니다. 제 집이라서요. 당신 집이라고. 민순경은 일부러 눈썹을 치켜뜨며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이 동네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소? 어제도 중국인 남성이 이 근방에서 목격됐고. 백순경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마침 당신이 오늘 아침 여기 있단 말이지. 서연은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말의 의미를 읽었기 때문이다. 저는 한국인이고 신고된 인물과도 무관합니다. 백순경이 어깨를 으쓱했다. 겉보기엔 차이도 모르겠구만.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강순경이 코웃음을 쳤다. 서연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조용한 분노가 가슴속에 번져나갔다. 이 시선, 이 말투, 이 전제. 그들은 그녀를 낯선 동양인으로만 보고 있었다. 민순경은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신분증부터 보여주시죠. 신원 확인될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오. 민순경의 말은 언뜻 직무에 충실하고 냉정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편견은 서연이 보기에 너무나 명백했다. 그들은 경찰관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무의식적일지 몰라도 확실한 차별이 존재했다. 민순경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듯 섰다. 뒤에는 백순경과 강순경이 버티고 서서 모두 미묘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명백히 신문. 태세였다. 거봐, 역시 중국인이잖아. 민순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백순경이 희죽 웃었다. 틀림없네. 저 얼굴, 딱 봐도 중국계야. 한국말은 하는 것 같지만 이름도 말 안 했고. 강순경이 말을 이었다. 어제 영상은 마스크를 써서 성별도 잘 분간이 안 됐잖아. 근데 이상할 것도 없지?
서연은 그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말에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분명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가벼웠다. 한국인. 그래서 뭐가 다른데? 백순경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니, 딱히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 동양인이라는 특징은 일치하잖아. 민순경은 그렇게 말하며 수첩조차 꺼내지 않고 서연을 계속 쳐다봤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처음부터 당연하다는 듯 단정짓고 있었다. 민족이 다르면 문화도 다릅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지의 표현입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꾸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말 속에는 가시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항적이라는 듯한 눈으로 서연을 쏘아봤다. 자자,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백순경이 어깨를 으쓱했다. 우린 그냥 상황 확인하는 것뿐이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언행 밑바닥에는 고급 주택가에는 을의 한국인이 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외부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 목격된 동아시아계 남성과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 애초에 성별도 외모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한데 묶어버리는 차별에 불과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나를 수상한 동양인이라고 단정하고 있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관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견에 근거한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민순경의 입가가 비틀어졌다. 그건 당신 피해망상이야. 그 말에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다. 서연은 똑바로 민순경을 응시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소유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은 현관 앞을 청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제의 빈집털이 사건과도 신고된 인물과도 저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료했다. 목소리에 동요는 없었고 어미까지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야말로 그들 속에 있는 편견을 자극했다. 해에. 말이야 자유지. 민순경이 말했다. 팔짱을 낀 채 집의 외관을 올려다보며 일부러 입을 삐죽거렸다. 그나저나 이 집 꽤나 으리으리하잖아. 이런 고급 주택가에 혼자서. 민순경의 눈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없다는 법은 없지만 말이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서연은 살짝 눈썹을 움직였다. 하지만 대꾸하지는 않았다. 침묵하면 그들의 저급한 말만 더욱 두드러질 뿐이었다. 백순경이 뒤이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 이렇게 큰 집 주인처럼 보이진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지만 말이 사실이라면 뭐 증명할 만한 거라도 있지 않겠어? 신분증, 집 등기부등본, 뭐라도 좋으니 내놔봐, 뭐라도 있겠지. 강순경도 거들었다. 서연은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봤다. 제 집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 불신검문의 이유가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제가 백인이었다면 당신들은 똑같이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민순경은 가볍게 혀를 차며 쏘아붙였다. 인종은 상관없어.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하는 것뿐이야. 실제로 빈집털이 사건이 있었고 중국인이 찍혔어.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이 이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뿐이야. 저는 어슬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야?
민순경의 말투는 끝까지 거만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으면 끝날 일이잖아. 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그 눈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즉, 당신들은 제가 여기에 산다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제 국적을 멋대로 단정하고 이 집의 주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압박한다. 그것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 자체가 이미 차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순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차별 같은 게 아니라 절차라고. 의심이 풀리면 끝나는 일이야. 그 의심의 출발점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희미하게 날카로움이 배어나왔다. 당신들은 애초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의심스럽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날 기색은 없었다. 민순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지? 협조할 생각 있나, 없나? 서연은 단호하게 그의 눈을 마주봤다. 협조라는 것은 대등한 신뢰관계 위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민순경의 얼굴에 역력한 짜증이 스쳤다. 들어가. 민순경이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백순경과 강순경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문을 밀치고 부지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것을 본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세요. 더 이상 들어오면 불법 침입입니다. 저는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닥쳐. 민순경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협조를 거부하는 건가? 법적 근거 없는 침입은 직무가 아니라 권력 남용입니다. 당신들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제시하십시오. 영장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은 현행범의 혐의가 있다고. 민순경의 말은 더 이상 논리도 규칙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짜증과 지배욕이 배어나올 뿐이었다. 서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섰다. 당신들은 신고된 동아시아계 남성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한국인입니다. 외모 외의 요소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 민순경이 내뱉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그는 오른손을 홀스터로 뻗어 총을 뽑았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갈랐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조용히 해. 서연의 이마에 검은 총구가 똑바로 겨눠졌다. 강순경과 백순경이 자신들도 모르게 돌아봤다. 하지만 말리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몸은 미동도 없이 똑바로 민순경의 눈을 마주봤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총을 겨눠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확신에 차 있었다. 웃기지 마. 화낼 사람은 내가 아니야? 민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었다. 모든 것은 방범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비무장 시민에게 총을 뽑아 위협하고 불법으로 가택 수색을 지시한 그 순간까지 모두. 강순경이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이봐, 민순경, 진심이야. 닥쳐. 민순경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아닌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약간 입가를 굳혔다.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총을 내리고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순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총구는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고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백순경과 강순경은 대문을 밀치고 부지 안으로 들어서더니 그대로 서연의 제지를 무시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가 아침 청소 중에 살짝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멋대로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강순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여기서 돌아가면 민순경이 폭발할 걸. 백순경은 그 말만 하고 복도를 똑바로 걸어갔다. 구둣발 소리가 나무바닥에 마른 소리를 냈다. 널찍한 거실. 고요한 공기. 실내는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 배치에도 규율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다. 문 너머에 장식되어 있던 것은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훈장과 표창장. 그리고 액자에 담긴 한 여성의 모습.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직립한 그 모습. 이거. 백순경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중앙사진에는 표창식에서 악수하는 여성과 시장, 경찰서장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머리 모양은 달라도 틀림없었다. 아까 그 초라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말도 안 돼? 강순경이 숨을 삼키듯 말했다. 군인이었어. 그것도 꽤 높은 계급이잖아. 백순경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순식간에 가슴이 차가워졌다. 등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잠깐만. 이거 우리 좆된 거 아니야? 좆된 수준이 아니지. 지금 민순경이 저분한테 총 겨누고 있다고.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을 잃었다. 그녀가 그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군인일 뿐만 아니라 시의 고위층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만약 영상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식으로 고발한다면 이건 경력은커녕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서둘러. 민순경을 막아야 해. 백순경이 낮게 말했고 강순경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 현관을 뛰쳐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고 빨랐다. 대문을 나서자 민순경이 서연에게 총을 겨눈 채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결코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다. 민순경. 백순경이 외쳤다. 민순경이 돌아보며 백순경과 강순경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알아차린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이야? 그는 아직 총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 사람,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야. 백순경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육군 관계자야. 계급도 엄청 높아. 그리고 시장이랑 경찰서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 집안에. 민순경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총구는 살짝 아래로 향했고 이윽고 서연에게서 벗어났다. 서연은 총구가 벗어나는 것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뭐? 민순경이 중얼거렸다. 총을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우리 완전히 잘못 짚었나 봐. 강순경이 뱉어내듯 말했다. 민순경은 말없이 서연을 봤다. 이 여자가 처음에 했던 혁이는 제 집입니다라는 말, 한국인이다라는 주장. 자신들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동양인이었기 때문이다. 말로는 직무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고급 주택가에 살 리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가 전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총구의 의미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순경은 대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신들은 오늘 아침 동아시아계 남성이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그 특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저를 중국인으로 단정하고 부정하고 집에 침입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총을 겨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앞을 청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강순경이 불쑥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해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차별입니다. 당신들이 품었던 것은 근거 있는 의심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그 말에 민순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고는 동아시아계 남성이었을 텐데요. 왜 당신들은 그것을 동아시아인 전체로까지 확대 해석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한 걸음 민순경 쪽으로 다가갔다. 살짝 고개를 들어 총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을 봤다. 당신이 저에게 총을 겨눈 것,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순경과 강순경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완전히 핏기가 가신 모습이었다. 우리가 실수한 건 알아. 하지만 민순경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뭐요? 서연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은 전부 변명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민순경은 마침내 총을 홀스터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혼란과 후회가 떠올라 있었다. 백순경과 강순경은 시선을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감정을 터뜨리는 일은 일절 없었다. 그저 싸늘한 고요함만이 그 자리를 지배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순경이었다.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당신을 의심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하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백순경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신고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편견으로 당신을 봤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은 사과로서 성립했다. 하지만 서연은 즉시 그것을 받아들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사과하면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웠다. 당신들이 한 짓은 한 시민에 대한 권력 남용이자 인종적 선입견에 근거한 처사였습니다. 이것은 신뢰나 조해 같은 단어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순경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굳이 그를 향해 있었다. 당신은 총을 겨눴죠. 비무장 시민에게. 그것도 자기 집 앞에서 청소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에 민순경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당신들이 느끼는 후회는 책임을 다한다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저 자기 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부탁입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의 침묵 후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팔짱을 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 집방범 카메라에는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순경이 숨을 삼켰다. 저는 그것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부와도 면담할 것입니다. 잠깐만. 민순경이 처음으로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부탁이야. 당신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일이 될지? 큰일인 것은 당신들의 행동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말없이 서 있는 세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문 너머로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자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밖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다. 다만 그것은 소리 지르는 격정이 아니었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몇 번이고 자신을 다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분노였다. 그녀는 말없이 거실로 가 선반에 놓인 태블릿 PC를 손에 들었다. 몇 번 조작하자 방범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대문을 말없이 넘어오는 백순경과 강순경의 모습. 현관 앞에서 민순경이 총을 뽑아 서연의 이마에 겨누는 장면. 목소리도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영상을 재생한 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다. 이 영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분노에 맡겨 폭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그녀가 목표로 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책임 추궁이다.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도의 왜곡을 향한 경고여야 한다고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경찰서 접수 담당자의 목소리였다. 네, 강남경찰서입니다. 김서연입니다. 오늘 제 자택 앞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 서장님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합니다. 내용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귀서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를 일탈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기록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몇 초간의 보류 끝에 면담은 그날 오후로 결정되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선반 깊숙한 곳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다. 태블릿에서 방범 영상을 옮겨 확실하게 저장했다. 그러고는 옷장을 열어 안쪽에 넣어두었던 제복을 손에 들었다. 예장용 군복. 짙은 회색의 금속 엠블럼이 둔탁하게 빛나고 왼쪽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정연하게 달려 있었다. 그 중에는 과거 위험 지역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수여받은 보국 훈장도 있었다. 서연은 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거울 앞에 섰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중얼거린 뒤 문득 표정을 다잡았다. 하지만 누군가 법을 무시하고 차별을 눈감아준다면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자 앞으로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서연은 가슴의 배지를 살며시 만지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후, 경찰서 간부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는 긴급 소집된 10여 명의 서 간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중앙에서 고승원 서장이 USB 메모리를 손에 들고 말없이 회의실 모니터에 꽂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범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길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순찰차. 서연의 집 앞에서 차를 세우자 3명의 경찰관이 내린다. 저것 봐의 동양인이잖아. 아마 중국인일걸. 한국인이라고 하던데 뭐 그게 그거지? 음성이 포함된 영상에는 세 경찰관이 나눈 차별적인 대화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아가 서연이 침착하게 설명을 시도하는 모습. 경찰관들이 말을 자르고 제멋대로 부지에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민순경이 총을 뽑아 서연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는 결정적인 장면.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재생이 끝나자 고승원 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어이없음과 실망감이 떠올라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나아가
조직으로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인종적 편견이 행동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서 내 간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민순경은 명백한 협박 및 생명위협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부당하게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책임은 무겁습니다. 정식으로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고 서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분노가 있었다. 백순경과 강순경에 대해서도 명백히 명령에 따라 영장 없이 가택에 침입했습니다. 민순경을 제지하려 하지도 않았고 유사한 모욕적 발언에도 가담했습니다.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들은 도중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순경을 말리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만 고 서장은 그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솔하게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그게 그거라는 식의 발언이 입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일부로 민순경을 기소하고 정직 처분합니다. 강두순경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향후 조사는 제3자 기관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논의의 여지는 없었다. 고 서장은 천천히 일어나 간부들을 둘러봤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 아래 행동하는 조직인 이상 정의를 말로만 때울 수는 없습니다. 2주일 후 강남경찰서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보도진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다. 앞쪽 연단에 선 것은 고승원 서장이었다. 옅은 하늘색 제복을 입고 눈앞의 플랫이 세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번에 저희 서 소속 경찰관에 의한 중대한 권한 남용과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부적절한 대응이 한 시민분께 향했던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조용한 회견장에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세한 조사 결과 민순경은 비무장 시민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권총을 겨눈 행위 및 차별적 발언과 대응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정식으로 기소되었으며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몇 기자의 손이 올라왔지만 서장은 제지하듯 오른손을 들었다. 또한 백순경, 강순경에 대해서도 영장 없는 불법 침입, 인종적 발언 가담이 확인되어 두 사람 모두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 경찰 조직이 시민을 평등하게 대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과실입니다. 서장은 연단 옆에 서 있는 인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제복 차림의 서연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짙은 녹색의 금빛 계급장. 왼쪽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자세는 늠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주위를 조용히 둘러본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킨다는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그저 힘이 있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집 앞에서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모욕당하고 총을 겨눠졌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이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온 사람들의 소리 없는 아픔을 제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자가 조용히 펜을 멈췄다. 회견장의 공기가 서연의 말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경종이 되어 앞으로의 제도나 교육, 의식의 방향에 질문을 던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단 뒤편에서 고승원 서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회견장의 많은 이들이 그 말에 감동한 결과였다. 회견 며칠 후
강남경찰서는 새로운 발표를 했다. 시내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신고에 있던 동아시아계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조사 결과 여러 건이 주택 침입에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방범 카메라 영상과 대조된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었다. 주민의 신고 내용은 대체로 정확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현관을 청소하던 서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의심받고 총을 겨눠진 것은 다시 한번 문제의 본질을 부각시켰다. 즉, 최초의 판단의 사실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서 내에서는 두 번째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고 서장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도 조직의 홍보 대응 실패도 아니다. 우리 내부에 외면해왔던 편견과 해이함이 있었다는 증거다. 그 말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 우선 강남경찰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총 4회의 연수를 즉시 시작했다. 또한 직권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바디캠 상시 착용도 의무화되었다. 현장에서의 발언과 행동은 모두 기록되며 선해 감찰 부서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역 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한 독립적인 감찰위원회 설치도 발표되었다. 이는 시민대표와 제3자 기관으로 구성되어 경찰 내부의 조사 처분 판단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언론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드디어 움직였나, 정말로 바뀐다면 환영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이걸로 끝내지 마라는 엄중한 의견도 보였다. 그리고 민전순경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중대한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결정되었다. 징계 면직 처분도 이미 발표되었으며 본인의 항변은 기각되었다. 백순경과 강순경은 감봉과 강등 처분을 받고 향후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었다. 사태는 마침내 수습의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해결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제도가 움직인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뿌리부터 바뀔지는 앞으로의 사회가 증명해 나갈 것이다. 그녀가 원한 것은 처벌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비슷한 일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닥치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로잡히는 것, 정의란 과거를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그 신념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서연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